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당사자들도 상당히 괴로워들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 이 아토피 피부에 또 좋은 그런 약차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소개드릴 그 약차는 이제 감립차인데요. 아, 예. 그 아토피에 대해서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보통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아토피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그렇죠. 오해를 좀 하신다거나 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추려와봤습니다. 이름하여 아토피에 관한 숨겨진 몇 가지 진실. 네. 첫 번째, 아토피는 완치되지 않는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미취학 아동들 있죠? 네. 그러니까 취약하지 않은 아동들은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그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치료가 잘 됩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덜 되겠죠. 네. 중고등학생이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성인이 되면 더 많이 어려워지는데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을 때 빨리 고쳐주면 됩니다. 대개는 아토피가 그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네. 성인으로 전이가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9명은 그냥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최근 보고에 의하면 10명 중에 1명 반, 2명까지도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점점 증가하나요? 예, 그리고 중증 아토피들, 그러니까 가벼운 아토피가 아니라 심한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는 치료가 안 되니까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내자 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는데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관리만 하셔도 네. 반은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네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네네. 또 두 번째, 네. 아토피는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다.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혀 어릴 때 있지 않았던 사람도 네. 성인이 돼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대개 이제 1살 미만 때 네. 돌되기 전에 아토피가 있었던 친구들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살 미만일 때 아토피가 있었던 아이들이 한 90% 됩니다. 네. 그러니까 5살 미만일 때 거의 90%가 다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나머지 10%는 성인이 돼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토피가 없었는데 네.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라면 그렇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태열로 인해서 태열이 발전이 돼서 아토피가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성인이 돼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는 피부 질환이다. 우리가 피부에 생겼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토피는 피부 질환이니까 이 온천에 가니까 아이가 좀 좋더라. 온천 가고 네. 뭐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이가 좋더라. 그러니까 바닷물 갔다 오고 그죠? 네. 그리고 어떤 목욕제를 써보니까 네. 그죠? 어떤 목욕제를 쓰니까 민간적으로 쓰니까 좋더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아토피가 낫지 않습니다. 증상을 호전시킬 수는 있지만 네. 아토피의 원인은 면역 체계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과적인 문제에 의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일 뿐이지 절대 피부 질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항력이 떨어졌으니까 얘는 잘 먹어야지 그러면 아토피가 좋아진다 생각하시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는 거하고 관계없이 네. 면역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토피 피부를 갖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는 뭐 음식 관리를 부모가 따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임상을 하다 보면 네. 가장 그 주되게 나타나는 음식의 문제가 뭐냐면 계란하고 네. 우유하고 그다음에 비린 생선 있죠? 네. 고등어, 네네. 그다음에 조개 종류라든가 네. 아니면 초콜릿 종류, 네. 그다음에 우리가 오뎅이라고 하나요? 어묵, 네. 어묵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많이 이게 발진을 일으키고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그 유지방 제품들 있죠. 버터나 치즈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생크림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네네. 생크림 빵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화학 색소들 들어간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감립차였는데 그러면 감립차가 아토피 피부를 많이 좋게 해주는 요즘 그 시중에서 네. 내지는 아토피 환자들 사이에서 네. 그 감립차를 많이들 복용하시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구하기도 쉽고 네. 더더군다나 이 감립차는 네. 그 비타민 C가 네. 사과의 20배 정도 되고요. 일반 녹차의 한 2~3배 정도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서 감기라든가
2차 감염들을 예방하고요. 네. 항알레르기 작용을 해줘요. 네. 정신도 안정시켜주는 작용도 물론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용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로 먹기도 하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끓여서 목욕제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목욕제로도 사용할 예, 수 있나요? 일정 정도 효과는 있는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반드시 이 차는요.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주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네. 성장하는 데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대개는 5살 이후의 어린아이들한테 저희는 차를 권합니다. 5살 정도 돼야 장부의 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런 것도 잘 꼼꼼히 체크하셨다가 그렇죠. 예, 예.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감립차도 마찬가지로 한 10g 정도만. 네. 예, 이거 뭐 간단합니다. 집에서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 그냥 10g 정도만 넣고 녹차처럼 우러내시는 거거든요. 예. 10g 정도만 넣고 예. 그냥 따뜻한 물을 예, 그냥 모양도 녹차랑 그냥 비슷해요. 붓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감립차의 비타민C 함유량이 녹차의 2~3배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일반 녹차도 그러면 아토피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도움이 됩니다. 아. 저희가 실제로 임상에서 그 녹차를 쓸 때요. 네. 어떻게 쓰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발진이 올라왔을 때 빨갛게 발진이 올라오면 이제 무서워해요. 예, 그리고 이제 붓기도 하거든요. 네.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붓는데 녹차를 좀 진하게 우러내셔서요.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진하게 우러내셔서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셨다가 네. 좀 시원하게 네. 아이들이 이제 빨갛게